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제가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온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고요한 어둠 속에서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무서운 기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의 속삭임을 들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허공에서 차가운 시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이제 저와 함께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탐험해보세요. 불을 끄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내 아이도 각소로 자라서 부담을 했고, 여자아이는 일반적인 부담들보다도 실빨이 아주 센 편이어서 한국에서 용하다는 부담을 찾는다면 우리 집안이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섰대. 하지만 그것도 옛날 이야기고, 어르신가부터 한대 반만 하나씩 불량품이 섞이기 시작하더니 우리 엄마 역시도 평생을 불량품 소리를 듣고 살았었다는데, 그 와중에도 아주 특출나게 가만 신발을 받고 태어난 게 바로 나였어. 덕분에 어릴 때부터 내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 그 중에 이야기할 건 내림을 받았을 적의 이야기야. 아무리 내가 부당팔자여도 요즘 세상에 학교를 건너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망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자기 바로 옆에 귀신이 지나다닌다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애가 있다면 너희들이 봐도 정상적으로 생각할 것 같지 않지? 아이들은 그런 내가 처음엔 무섭게 느껴지다가 나중에 되어선 괴롭히고 싶었나 봐. 우리 집은 의외로 학교와 굉장히 가까워서 동산 하나만 넘어가면 되는 거리였는데, 집에서 학교를 가는 길에 샛길로 빠져나가면 동산의 중턱지음에 버려진 제각이 하나 있어. 어느 집안에 제각인지도 모르고 동네 토박이 어르신들조차도 그냥 버려졌다는 것만 알 뿐 아예 정체불명의 제각이었는데, 우리 할머니는 내가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그 제각엔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라며 청참 엄한 얼굴로 되게 말하셨어.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아이들이 괴롭힌다고 했던 행동이 하필이면 그 제각에 나를 억지로 가둔 거였지. 난 제각에 갇히자마자 내버려달라며 찢어질 듯 소리쳤어. 남들에겐 유독 차갑고 냉정했지만 내겐 한없이 따뜻했던 할머니가 유일하게 엄하고 냉정해질 때가 바로 이 제각에 가지 말라고 하실 때였거든. 그래서인지 제각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귀신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내 손에 생긴 나조차도 이상하게 소름이 돋고 몸이 쭈뼛대는 듯한 느낌이었어.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어느 순간 밖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낄낄대는 소리가 싹 사라졌어. 그리고 한 줄기 바람이 내 귓볼을 스쳐 지나갔어. 돌아보지마. 얼핏 들으면 중성적인 여자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들으면 고운 남성의 목소리 같기도 한 아주 예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어.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은 할머니 때문에 기르고 있던 내 진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지. 너무 예쁘다. 이거가 가지면 안 돼.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 실체에 염이나 혼이 개입했던 건 그때가 생전 처음이었어. 그래서 더 무서웠지. 그런데 그때 마침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어. 넌 타고난 게 너무 많아서 온갖 잡곡들이 받아야 붙을 게야. 그러니까 언젠가 정말 크게 위험할 때가 오면 그때 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려야 돼. 그런 와중에도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날 현혹하고 있었지. 그리고 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 머리카락까지는 괜찮아요. 머리카락을 가져가세요. 그 순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귀에서 쩍 하고 뭔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내 목덜미가 허전해지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 내가 먹혔구나. 놀람과 동시에 내 몸의 모든 열이 싹 사라지는 듯한 감각. 정말 자신 느끼고 싶지 않은 느낌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내가 잠들어 버렸던 것 같아. 그리고 깨어났을 땐 뚜렷 안개 속에서 날 괴롭히던 아이들 중에 키가 큰 아이에게 엎여 있었어. 아이들은 내가 일어나자마자 온몸을 내어 미안하다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며 빌더니 제각의 문을 닫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문을 열려고 하니 문이 굳어버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각 담장목으로 뚜렷 안개가 올라오더니 자비들은 떨어져서 잘만 동동 둘렀는데 눈이 저절로 열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쓰러진 나를 들쳐업고 제각을 나오니까 그 안개가 자신들을 쫓아왔다고.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리러가 안개 때문에 길을 보이지 않아서라고 하는 거야. 난 갑자기 드는 불길한 생각에 감정 우리 집으로 달려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나라를 했지만 이상하게도 입이 열리지 않았어. 그리고 여틀 안개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내 눈앞이 갈수록 흐려지고 있는 거야. 순간 난 날 업고 있던 남자아이의 뒤통수를 힘내는껏 두 손으로 달겼어. 그리고 발이 딴에닿기 무섭게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지. 이유는 모르지만 이러다 내 돈이 완전히 가버리면 우리 모두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지름 비들고 할머니 뚝이었어.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어떻게 방향이 맞은 건지 얼지를 커다란 대문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앞에 할머니가 서 있었어.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건 뒤에 있는 대문이랑 담장도 뚜렷해만 보이는데 그 앞에 있는 할머니는 너무도 또렷하게 보였다는 거야. 아무튼 나는 순간 안도감이 들며 할머니 하고 소리치며 달려갔는데 바로 그때 할머니가 내게 한 번도 짓지 않았던 귀신 같은 표정을 지으며 크게 노성을 내질렀어. 아이들을 먼저 들고 넌 마지막에 들어오라고. 그때만큼은 닮아붙은 영인이 뭐니 다 필요 없고 할머니가 제일 무서웠어. 그래서 잡고 있던 손을 당기며 두 아이들을 돈 안으로 밀어넣으며 들어갔지. 그리고 그걸 빤히 지켜보다가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들어왔어. 헌들 난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 마당엔 앞서 들어간 두 아이의 어머니들의 흰 소복을 입고 서 있는 거야. 순간 뭐지 싶어서 여쭤보려는데 아직까지도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어. 그리고 뒤에서 제가 걔 같구나. 너무도 깊게 가라앉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물론 목소리도 눈도 돌아오지 않은 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지. 그리고 그때 할머니가 품에 속 붉은 연지를 꺼내더니 내 입술에 발라주시는 거야. 그 순간 신기하게도 목소리가 돌아왔어. 정달아 전도 말짱해져서 담장을 경계하러 들어오지 못하는 안개가 선명히 보였지. 나는 목소리가 돌아오자마자 할머니께 사정을 설명했지만 할머니는 들은 채도 안 하시고 아이들과 나를 안채의 밤으로 데리고 갔어. 그리고 난 그때서야 그 제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그 제각은 캐시문 중의 소유였는데 6.25 전쟁 통해 피난처로 쓰이며 심하게 부정을 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억울하게 총살당한 피난민의 영이 원피가 되었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저냥한 잡기로 떠돌다 없어졌겠지만 그게 하필 전쟁통이야. 끝없이 쏟아지는 원귀와 잡기들을 잡아먹으며 그 시력이 말도 안 되게 커졌다는 거야.
지방령인데도 그 근방을 다 장악할 정도로 아주 강한 실력을 갖추게 된 거지. 당대에 내로라 하던 집안 사람들도 감당이 힘들어서 나중에 태어날 실력을 타고난 아이에게 차례를 떠넘기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였던 거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직 내름을 받지 않은 상태의 나를 보고 내가 없애야 할 그 지방령에 마음에 들어했다는 거지. 물론 어중간한 순들보다도 강한 존재이긴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저딴 잡힐 그릇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며 당장 내림굿을 하겠다고 하셨어. 문 밖으로 나왔을 땐 여전히 뿌연 안개가 담장 너머를 막아서고 있는 듯 했어. 그리고 뒤에 있던 할머니의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을 끝으로 내 기억은 거기서 끊겼어. 그리고 나선 내일같이 꿈을 꾸었는데 그건 분명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기억이었어. 셀 수 없는 사람을 죽였으나 반대로 셀 수 없는 사람을 살림처럼 그가 느꼈던 슬픔과 고난, 복잡한 감정들을 계속해서 덮쳐왔어. 그리고 예윽고 내가 눈을 떴을 때 이제 깃들었다. 땀으로 샤워를 하고 계신 할머니의 말을 시작으로 내가 모시는 신이 생겼지. 안타깝게도 날 괴롭히던 아이들은 잡기가 붙어 대치가 되었어. 아이들의 엄마가 손이 다리 되도록 싹싹 빌고 이사를 했다는데 대치 상태의 아이들을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 건지. 아무튼 이게 내 어린 시절의 이야기야. 지금은 고등학생이지만 학교를 졸업하면 나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것 같아.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되면 내 위로는 아무도 없을 것 같네. 오늘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어두운 숲에는 여전히 숨겨질 신비와 두려움이 남아있습니다. 조용한 밤에 여러분을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많은 신비한 이야기들을 탐험해봅시다. 여러분의 생각과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둠의 숨결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